1월 12일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12월 고용 증가폭 자체는 시장의 예상폭보다 좀 적었습니다. 보통 이제 고용 증가폭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뽑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기업이 사람을 이제 뽑는 게 좀 줄어들면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 기업들 실적이 안 좋으면은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고용 증가폭보다는 실업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또 상승 흐름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실업률이 그냥 생각을 해봐도 실업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기업들이 사람을 자른다라는 뜻이잖아요. 기업이 사람을 자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미국은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좀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도 사람을 자른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또 경기가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많이 자르지는 않죠. 그런데 사람을 자른다라고 하는 건 기업의 실적이 향후에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니까 자르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용은 안 늘었지만 실업률의 증가 추세가 꺾였다라는 부분은 경기가 급격하게 일단 나빠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소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메타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구동을 위해서 비스트라 에너지하고 대규모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는 SMR 관련된 기업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SMR 부분을 빼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에 메타가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1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하드웨어 부분의 매출 자체가 시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관련된 기업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브로드컴이 있고요. 브로드컴도 한 4%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5% 정도 상승을 했고, 인텔은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있으면 지금 엔비디아 옆에 지금 뭐 인터넷, 그러니까 구글이 같이 포진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무트로 파운드리 단으로 내려가면 파운드리 TSMC가 있으면, 원래는 TSMC만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 있다? 삼성전자하고 미국에서 키우길 바라는 인텔이 여기 들어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인텔이 들어와 있고, HBM 단으로 가면 HBM이 이전에는 여기가 SK 하이닉스가 가장 강자였고, 뒤에 삼성전자가 따라오는 모습에서 마이크론이 신규로 지금 좀 강자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신규 강자는 인텔, HBM에서 신규 강자는 마이크론이라서 물론 이쪽이 더 강력하긴 하죠. 이쪽이 더 강력하고 여기도 뭐 강력합니다. 근데 신규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제 키운다라는 점에서 인텔하고 마이크론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인텔이 오르는 부분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사실은 미국이 이제 정부가 뭔가 사업을 키운다라고 해서 무조건 크는 건 아닌데, 이쪽 부분에 어떤 게임 체인저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마이크론과 인텔은 계속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마이크론은 이미 떴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얘기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이번에는 또 인텔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 인텔도 이제부터는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확인 한번 해주시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리 인하 부분 우리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시장이 일단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항상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는 약간 물 건너가는 듯한 모습이 조금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번 패드의 이번 1월 8일날 일단 금리 결정인데, 미국 시간으로 1월 8일날에 금리 결정 되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패드워치를 통해서 한번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2주 정도는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금리가 동결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견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라 가지고 1월달은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조금 더 줄었네요. 6%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모건스탠
컨센이에서는 6월하고 9월달, 그리고 시티그룹에서는 3월 이후가 되어야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웰스파고에서는 고용 냉각이 질서 있게 진행 중, 아까 본 것처럼 실업률이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1월은 동결하더라도 일단 연내 2회, 연내 2회라고 얘기하는 거나 여기 6월과 9월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같은 얘기로 일단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직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저는 2%가 안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뭐 2%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크게 뭐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물가 낮추기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CPI가 있죠. 물가 지수가 만약에 좀 많이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미국은 뭐 연내 금리 인상 자체도 물 건너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CPI는 계속 신경을 쓰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12월 CPI가 전월 대비 0.4 정도 일단은 상승할 걸로 그렇게 보이고 시장 컨센이 0.3% 정도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높게 나온다면 물가 오르니까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면 돈이 풀리고 돈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물가는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가장 시끄러운 부분이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조금 붉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은 심상치 않고 이란에 대한 시위도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보통 단기에 그치는 경향이 좀 있다. 그리고 이란 시위로 이란이 만약에 정부가 전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글로벌 유가가 더 많이 풀릴 수가 있죠. 베네수엘라 풀리고 그쪽도 풀리고 하면 에너지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 그쪽으로 생각을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오전에 또 강세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또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시장이 조금 냉각이 되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21%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0.7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고점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반등을 했던 포인트 자체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35포인트 935포인트에서 반등했는 걸 보고 935가 안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935포인트를 지켜내는지에 대한 여부에 좀 더 주목을 해 주시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걸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렇죠? 저점을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여기 첫 번째 거래 터졌던 가격권 저점은 깨지지 않는 게 좋죠. 그 부분이 4,488포인트.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는 4,488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시장이 조금 눌렸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 시장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 강세 보이던 종목이 지금 오후 들어서 대부분 약세로 조금 전환이 되는 종목들이 조금 많네요. 그런 부분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후 들어서 좀 반등을 하는 종목군들 좀 눈으로 확인을 해 본다면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오늘 오전부터 계속 반등이긴 해요. 시장 안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2차전지에 대한 의견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홀딩 의견이고 목표 주가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이 좀 많았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대부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급이 약간 좀 묘한 부분이 일단 있기는 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일단은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요. 종목은 오늘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바켓 같은 종목들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아까 메타 얘기가 나오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연속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부담일 수 있겠네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은 우주항공 오전에 좀 강세 움직임 보였고 반도체도 일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에요. 오늘 특별하게 종목을 이제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상승을 하면서 아직까지 모양을 잡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8종목군들 준비만 해두고 일단은 모양을 잡으면 그때부터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